안녕하세요. 신바치과 원장, 대표원장, 종합외과 전문의 홍동관입니다. 먼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치즈 크래커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모아놓은 통입니다. 이게 치즈 크래커가 아니에요.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예, 여기 보면 자, 임플란트 환자들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좀 징그러운데 이런 거 재수술을 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기존 임플란트를 뺀 것들을 제가 나중에 혹시나 강의를 하거나 뭐 세미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좀 재수술 환자들이 많이 오는 편이기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오히려 이거 겁먹고 막 엄청 힘든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 중에서 그 나사선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나사선 주변으로 뼈가 잘 차 있어야 되는데 뼈가 안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사선 밑으로 일단 뼈가 내려가게 되면 나사선부터는 청소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스케일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나사 밑으로 뼈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아도 깨끗한 치아가 있고 병든 치아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병든 임플란트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가지고 치주염이랑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려갔다고 무조건 심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진료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거나 혹은 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치아를 빼는데 완전 유착된 치아를 뺀다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사선까지 있기 때문에 소위 임플란트 그 치아 빼는 기구 같은 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주변 뼈를 싹 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가 트래핑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왔죠. 트래핑버 같은 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싹 갈아내고 임플란트를 빼는 게 이제 그렇게 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살짝 남아 있어요.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도 어쨌든 임플란트 주변의 뼈는 일부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다시 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 회사마다 여러 가지 키트가 나와요. 키트가 나와서 이제 뭐 이런 임플란트 제어 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저희 병원 쓰는 건데 보시면 실제로 내일 수술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다시 소독해놔야 되는데 원래 하나 빼왔는데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키트. 이게 뭐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키트를 이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빼기가 예전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빠져요.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만 싹 뺄 수 있거든요. 나사를 갖다 역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아마 어떤 회사분이 만드신 건데 굉장히 정말 좋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뺐고 그래서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요. 임플란트 빼는 게.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들은 그냥 쑥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치아채로 그냥 이렇게 쑥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치아라 생각하고 빼면 됩니다. 그냥 문제는 치아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게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한 두 가지를 정도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셨죠. 저희 병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셨는데 모든 임플란트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 임플란트는 거의 그냥 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흔들흔들했어요. 임플란트가 흔들흔들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나사만 제대로 조여져 있으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밑에 1mm만 남아 있어도. 왜냐하면 뼈에 붙어 있고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는 얘기는 아예 뼈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나사가 풀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가 풀린 거면 쪼아주면 됩니다. 근데
나사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예 뼈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붕 떠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만 붙어 있어도 3개 중에서 2개만 붙어 있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계속 이 주변으로 염증 생기고 피 나오고 막 하겠지만 어쨌든 식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오른쪽으로 주로 식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 둘, 4개가 연결돼 있고 2개를 가지고 치아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치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제 식사를 하고 싶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가지고 당일에 이제 검사 같은 걸 다 진행하고, 그래서 그냥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전부 다 뺀 상태에서 염증이 개선되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당일 임플란트도 많이 신고 뼈 이식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놓고 안정이 된 다음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여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했어요. 다 제거하면서 비어있는 자리들은 어느 정도 뼈 이식을 좀 해주고, 그리고 너무 염증이 많은 자리들은 그냥 빼기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나서 이게 지금 2월달인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수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쪽에 뼈 없던 자리들 뼈가 이제 어느 정도 찼고, 여기 많이 녹았던 자리들은 뼈가 많이 찼습니다. 생각보다. 이전에 여기 보면 확 녹았던 자리가 지금은 뼈가 되게 깔끔하게 돼가지고 마치 멀쩡한 치아처럼 되어 있는데, 예,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많이 녹아가지고 했던 자리 했고,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삼각동 거상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양쪽에다가 이 뼈가 거의 한 8mm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4, 5mm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도 뼈 엄청 올려가지고 임플란트를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3개월을 기다립니다. 3개월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보철 본을 뜨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제 뺀 게 이런 건데, 이거 뺐을 때 보면 이게 치아 주변으로 뼈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뿌리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은 치아처럼 그냥 흔들어서 빼기도 해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복합적으로 다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다 완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기간이 2월에서 9개월 걸렸어요. 9개월. 이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들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 주변으로 보면 염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면 고름이 나와요. 여기는 많이 흔들렸어요. 염증 깨끗하게 개선되는 거 확인하고, 예, 여기가 깨끗하게 보이게 이렇게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주변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잇몸이 안정되면 울퉁불퉁한 잇몸을 평평하게 만드는 주는 작업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다르고 그 치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건 아니다. 되게 다양한 키트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하시는 병원들 찾아가시면, 네, 그거 맞춰가지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주실 거니까 부담 가질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케이스는 엄청 많아요. 제가 엄청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셨을 텐데 저는, 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좀 더 있긴 한데, 예, 저희는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잘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병원에서 못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 안 된다고 한 케이스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으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환자분과 얘기해서 환자에 맞춘 계획은 세울 수 있으니까 너무 재수술이나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